자, CSS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 카페에 HTML 그 항목에 자, 제목에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CSS라고 있고요. 자, 열어보시고 자, 물론 이제 HTML, 그러니까 그 HTML이 이제 많이 쓰이고 홈페이지가 자, 그러다 보니 그 HTML이라는 거 안에 그 한에서 담아놓기에는 구현하기에는 벅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난 거죠. HTML이라는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그 벅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CSS가 탄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JSP하고도 같이 연합이 돼서 연동이 돼서 이제 하기도 하고 자, 가령 이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면은 폰트 하나만 가지고도 자, 우리가 CSS에 대한 쓰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떠한 글자가 있을 때 자, 과목 이러한 글자 과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폰트 크기를 한번 해볼게요. 폰트 크기. 자, 폰트 크기는 자, 폰트 크기는 자, 폰트라는 HTML 태그로도 크게 할 수가 있죠. 자,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통해서 크게 할 수가 있고 자, 사이즈라는 속성에 폰트의 그 사이즈라는 속성으로 자, 이게 번호 설정이 가능한데 7번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쵸? 1번부터 7번까지 설정할 수가 있었죠. 자, 크기 제일 큰 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는 1번부터 7번까지 크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H 태그로도 가능했잖아요. 자, H 태그는 자, 폰트 태그는 그 번호 숫자가 많은 7번이죠. 7번이 가장 큰 크기이고 H 태그는 반대죠. 자, 1번. 작은 수치가 가장 큰 크기예요. 자, 폰트 사이즈는 7번이 가장 크고 글자는 똑같이 해볼까요? 1. 자, 7 그리고 또 하나 H 태그는 1이 가장 큰 건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폰트 사이즈가 아무래도 종류가 한 가지가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큽니다. 그쵸? 6번으로 해볼까요? 6번으로 하니까 동일하네. 6번으로 하니까 크기가 동일합니다. 하나가 더 많은 거죠. 다만 이제 H 태그는 폰트 크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볼드 기능이 있죠. 볼드 기능, 두껍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폰트 태그를 가지고 두껍게 하려면은 HTML 태그인 단독 태그죠. B 태그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B 태그를 이용을 하면은 굵게 되는데 어쨌든 폰트라는 HTML 태그 자체로는 없는 거잖아요. B 태그를 새로 이용을 해야 자, 두껍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6이라고 하니까 서로 똑같네요. 그러나 자, 폰트 태그는 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이트를 개발하다 보면은 더 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더 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글씨 크기를 이렇게 최대치가 7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는 못하죠. 우리 테스트 해본 것처럼 7이나 8은 당연히 없어요. 자, 8은 없습니다. 뭐 100 해볼까요? 뭐 10, 예. 자, 보시게 되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7로 하든 또는 10으로 하든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H1 태그는 H 태그는 H1이 가장 큰 태그인데 이거는 뭐 더 숫자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자, CSS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CSS로 한번 해볼게요. 100이라는 과목 100 글자 수는 글자는 똑같이 하고 자, 이거를 CSS 태그로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판. 자, 스판이라는 HTML 태그는 우리 처음 봤어요. 자, 스판이라는 HTML 태그는요, 안 써요, 잘. 원래 그 무슨 얘기냐면 뜻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스판은요, 뜻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스판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폰트는 어때요? 폰트는 속성들이 있죠. 사이즈라는 속성도 있고 또 컬러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컬러라든지 뭐 예, 속성에 따라 크기도 크기지만 자, 근데 스판은 이런 게 없어요. 스판은 컬러나 이런 걸 두지 못합니다. 자, 그럼 스판은 어떠한 경우에 이용을 하느냐? 바로 CSS, 예, CSS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그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스타일. 자, 우리 폰트에도 이 폰트 태그나 H1 태그에다가도 스타일 태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H1에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크기가 훼손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예, 개발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 H1의 크기인지 또는 스타일로 해서 좀 크게 만든 건지 결과론적으로 자, 그래서 보통 예, 특별하게 H 기능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스판 태그를 많이 씁니다. 스판은 하여튼 아무런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자, CSS 태그를 사용을 하려면 CSS 속성이죠. 속성을 사용하려면은요. 자,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 속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속성인데 어쨌든 자, CSS 속성을 사용을 하려면은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HTML 태그의 속성에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일단 글자 크기. 자, 이제 작성하는 거는 스타일 시트 CSS 문법이에요. CSS 문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안에는 CSS입니다. 자, 폰트 글자 크기는요. CSS에서 폰트 사이즈예요. 자, 폰트 사이즈. 자, 원래 기본이 10이에요. 12 픽셀 개념. 자, 폰트 사이즈는 포인트 개념이 있고 픽셀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픽셀 개념 많이 쓰니까 픽셀 12 픽셀로 하면은 요게 좀 아까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폰트 사이즈. 자, CSS에서 폰트 사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12 픽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크기입니다. 자, 열람해 보시게 되면은 약간 작게 나왔네. 어쨌든 가장 많이 쓰이는 크기인데요. 자, 이거를 좀 크게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 화면이 있기는 한데 살짝 좀 뭐죠? 부정확한 것 같아. 자, 크롬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좀 할게요. 자, CSS 테스트니까 CSS 다시 언더바 폰트 언더바 테스트 1.html 자, CSS 폰트 테스트 1.html로 저는 저장을 했습니다. 자, 12포인트로, 12픽셀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작죠? 당연히 위에 것들은 크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늘려볼게요. 자,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 20 만들어 볼까요? 20. 저장을 하고 실행.
자, 20 만들어 봤고요. 좀 커졌죠? 자, 그리고 40 만들어 볼게요. 40. 새로 고침. 자, 40으로 하니까요. 자, 바로 위에 있는 H1보다는 커졌어요. 자, 그리고 자, 폰트 사이즈 7보다는 약간 좀 작고, 그쵸? 자, 7보다는 좀 작고. 자, 이거를 60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60 저장. 자, 60으로 하니까 예, HTML에서 자, 완전히 맥스였었던 크기가 사이즈 10, 사이즈 7. 자, 이거보다도 크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100으로 만들어 볼까요? 100. 저장.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죠? CSS는 끝이 없어요. 이거 1000이라고 쓰면은 1000 사이즈만큼 나올 거예요. 1000. 엄청 크게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크기를 다 담아요. 자, 어느 정도 크게 할 수 있는지 한계는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크게 하는 사이트는 없죠. 자, 우리 이제 시각적으로 너무 크면은 안 좋죠. 자, 어쨌든 자, 70으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으로 설정을 했고요.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로 할 수 없는 예, 이런 것들이 생길 때 CSS를 많이 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CSS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서 HTML로 할 수 있는 것도 예, 그냥 CSS로 그냥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즈를 지금 설정을 했는데 자, 폰트 다시 사이즈. 자, 이 속성은 CSS 속성이에요. 자, 크기를 결정짓는 속성이고 개념은 이제 PX.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폰트 개념도 포인트 개념이라고 해서 PT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자, 우리 지금 제가 작성하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 아, 더 있구나. 사이즈. 예, 하여간. 자, PT를 한번 적어 볼게요. PX 말고 PT라고 한번 써보세요. 70PT. 저장을 하고 하시게 되면은 좀 커졌죠. 자, 어쨌든 PT라는 단어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좀 많이 쓰는 포인트 개념으로는요. 9포인트가 일반적이에요. 9포인트 많이 씁니다. 9포인트는 자, 그냥 일반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텍스트들. 자, 일반 텍스트 9포인트. 자, 살짝 이제 비교 좀 하도록 할게요. 포인트와 픽셀을 좀 많이 쓰는데 자, 밑에는 복사하시고요. 픽셀 개념을 한번 놓아서 자,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짝 비교를 하고 자, 위에는 그대로 그 픽셀 개념을 12픽셀 px 12픽셀을 많이 쓴다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크기랑 9포인트랑 아마 같을 거예요. 자, BR 서로 BR을 좀 해서 뒤에 자, 보시면은 크기가 똑같을 겁니다. 똑같아요, 크기가. 자, 이 포인트 크기가 좀 가장 많이 쓰이는 포인트 크기예요. 자, 위에가 너무 커서 굉장히 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니에요. 위에가 너무 크게 지금 우리가 지금 뽑은 거고 테스트 아니라 자, 실제로는 12포인트나 픽셀이나 9포인트 개는 많이 씁니다. 자, 지금 우리 학습 예제 1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더 놔볼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P 태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태그이든지 CSS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태그가 지금 앞에 있는 P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테스트하고 있는 것처럼 자, 뭐죠? 스판을 쓰든 P를 쓰든 똑같아요. CSS는. 자, 크기. 자, 그러면은 200%또 EM, 2EM, 뭐 이런 EM이라는 이런 그 크기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복사하도록 할게요. 크기 글씨는 자, 같은 글씨로 해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똑같이 했는데요. 자,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예제처럼 2EM이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2EM. 자, EM이라는 이제 단어가
단위가 있는 거죠. 단위가 있는 거고 폰트에 EM을 쓰는 경우도 좀 있어서 예, 어떤 이거는 이제 그 뭐죠? 퍼블리셔죠. 웹 퍼블리셔. 이 웹 퍼블리셔의 범위예요. 어떤 퍼블리셔는 PX를 쓰는 경우도 있고 픽셀 개념 포인트 쓰는 퍼블리셔도 있고 EM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자, 혼합해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네요. to-EM. 자, 요 개념을 여기 설정이 나와 있는데 자, 갑자기 까먹었네. 자, 여기 1 한번 써볼게요. 1-EM. 자, 테스트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자, EM에 대한 개념을 쓰고 있고요. 자, 이거는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마 소수점 자리가 가능할 거예요. 좀 특이하게 0.5 써볼게요. 그리고 1.0 써보겠습니다. 1.0. 잠시만요. 0.7. 자, 위에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그럼 0.9. 0.9보다는 약간 예, 위에 9포인트. 0.8. 0.8이 대충 비슷하네요. 대충 비슷하네요. 자, EM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퍼센트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퍼센트 개념으로. 자, 써보겠습니다. 퍼센트. 자, 복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인데 200%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죠? (100%) 자, 잠시만요. 자, 이거 살짝 제가 EM과 퍼센트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약간 좀 생각이 안 나서 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생각났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스판 적용을 했는데 스판은 그냥 쓴 거예요. 자, 아무런 기능이 스판은 없어요. 그래서 CSS를 쓰지 않으면은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판을 제가 빼볼게요. 저장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냐면 똑같아요. 자, 여기 EM과 %는요, 비율이에요, 비율. 자, 앞에 뭐죠? 자, 기본형이죠, 기본형. 기본형에 대한 비율입니다. 기본형에 대한 비율. 자, 1.0은 예, 이 자체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 1.0은 뭐 빼도 되죠. 근데 소수점 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에서 굉장히 세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크기가 있고요. 기본 크기가 있고 만약에 살짝 좀 높이 컸으면 좋겠다라면은 이거는 포인트 개념으로도 안 되는 거죠. 좀 더 세밀한 거죠. 1.1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1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예. 1.1 살짝 좀 커졌죠. 살짝 좀 커졌습니다.
퍼센트도 마찬가지예요. 퍼센트 개념도 100%는 원래 상태, 원래 기본형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다 120을 하게 되면은 기본형에서 약간 좀 크게 나오겠죠. 110이라고 그러면 똑같을 것 같은데 서로. 네, 똑같이 나오네요. 자, EM과 퍼센트는요, 기본형이죠. 아무것도 그 뭐 폰트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은 완전히 그 기본형 그 자체, 기본형 자체에 대한 비율이에요. EM과 퍼센트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건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세밀한 작업에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사이트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폰트는요, 픽셀 개념이나 또는 포인트 개념을 좀 많이 써요. 자, 지금 우리 예제 1번을 지금 봤습니다. 예제 1번을 봤고요. 폰트 사이즈 이런 거예요. 폰트 사이즈 이런 겁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자, 이런 CSS는요. CSS는 스타일이라는 우리 기본 HTML이죠. HTML 태그의 스타일 속성 안에서 CSS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방법 하나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두 번째 방법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속성에 예, CSS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판을 쓰든 또는 자,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P 태그, 폰트 태그가 되려나? 자, 폰트 한번 써볼게요. 폰트는 원래 사이즈라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스타일을 써볼게요. 스타일 폰트 사이즈. 자, 12픽셀, 12 좀 적죠? 20이라고. 20이라고 해볼게요. 20픽셀. 자, 과목. 과목 100. 슬러시 폰트. 자, 이렇게 쓰는 거랑 또 지금 방금 위에 좀 복사 좀 할게요. 스판으로 쓰는 거랑 차이가 있나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우리 CSS 처음 하는 거니까 폰트 태그에도 이렇게 스타일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떠한 HTML이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픽셀은 똑같이 그래서 스판으로 했을 때와 그쵸? 하나만 더 둘까요? 밑에 P 태그도 복사해 보세요. 복사하시고 이번엔 P 태그다 해볼게요. P는 원래 문단 나눔 태그잖아요. P 태그는 문자의 크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문단 나눔 태그인데 어쨌든 HTML 태그죠. 여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약간 구분을 위해서 여기는 BR을 좀 여기 두도록 하고 HR을 둘게요. HR 예, 수평선 저장하고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잘 보세요. 자, 크기 똑같아요. 그쵸?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 원래 사이즈 자체가 있죠? 사이즈를 해볼게요. 자, 폰트 사이즈를 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면은요, 살짝 좀 작은 크기거든요. 자, 폰트 사이즈 2는 약간 좀 작은 크기예요. 자, 구분을 위해서 위에다가 한번 둬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폰트, HTML 태그에 CSS 보통 많이 껴있는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첩됐을 때 비교를 잠시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스타일이라는 속성에 CSS 문법 쓰는 거는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라는 거는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CSS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HTML 태그와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거를 따를 것인가? HTML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이라고 하면은 좀 티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30이라고 해서 약간 좀 크게 작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 2는 좀 작은 크기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 CSS는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새로 고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요, 얘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이 없어졌어요. 보시죠. 뭐 사이즈 2라고 하면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사이즈 2는 원래 작은 거죠. 예, CSS를 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이즈 2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크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크기예요. 예, 폰트 사이즈 2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개발을 할 때 가장 이쁜 모양이기 때문에 크기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사이즈 30, 30, 30 다 적용되고요. 특히나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폰트 사이즈 2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폰트 다시 사이즈, CSS. 자, CSS의 크기와 HTML의 크기가 서로 이렇게 중첩됐을 경우에는 CSS가 이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이겼어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 자, 밑에 있는 거 비교 위해서 지금 끄집어냈잖아요. 자, P에다 적용을 하든 또는 스판은 아무런 뜻이 없다라고 했죠. 스판에다 하든 자, CSS 크기 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CSS를 셋 다 공통으로 넣어놨는데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다만 P 같은 경우는 어때? P라는 그 자체가 문단 나눔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CSS는 뭐 지금 글자 크기밖에 넣어놓진 않았고 그래서 본래 갖고 있는 성질과 예, 다르죠. 얘는 크기고 예, 문단 나눔이기 때문에 줄바꿈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는 거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중첩이 될 경우에만 CSS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 태그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폰트 크기, 예, 폰트 다시 사이즈로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자, 밑에 예제 2번 보면은요, 자, 웨이트, 폰트 다시 웨이트가 있어요. CSS. 자, 이거는, 예,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굵기. 자, 굵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밑에다, 자, 이 P는 봤죠? 이제 여기다 스판으로 하는 게 좀 테스트하기가 좋아서 스판으로 할게요, 스판. 자, 스판 두 개를 놨는데요. 이제 추가할 거예요. 자, 웨이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다시 웨이트, 콜론, 볼드. 네, 굵게 표시하는 거예요. 굵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굵게 나옵니다. 자, 출력해 보시면은 자, 위에 스판 위에 똑같아요. 자, 폰트 사이즈 똑같고 자, 웨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자, 결과 보시게 되면은 네, 굵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굵게 나옵니다. 그렇죠? 크기는 같고. 자,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굵게 표시하려고 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드를 CSS 태그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B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죠. B 태그를 이용해도 굵게 되잖아요. HTML 이게 중첩이 HTML과 CSS가 중첩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B 태그로도 굵게 가능해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하면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자 CSS는요. 자 이거에 숫자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좀 더 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자, 이게 근데 이게 웨이트가 폰트 웨이트가요. 전에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 이게 왜냐하면은 왜 기억하기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이거는 저의 범주가 아니에요. 이거 CSS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저도 습득을 한 거지 현업에서는 CSS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자 900 일단은 900이 여기 숫자 대입이 가능해요. 900이 기본이에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자 똑같이 굵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 숫자를 늘려 볼게요. 900이 기본이라고 했으니 뭐 1200 좀 더 굵게 표시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 예, 얇게 나왔네. 자 그러면은 500으로 나볼게요. 자 500으로 했더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이게, 자, 폰트 웨이트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CSS가 적용이 안 되는 거, 가끔 가다가 CSS 기능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이트예요. 이게 분명히 숫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거든요. 500에 대한 뜻, 100. 네. 근데 900밖에 안 돼요. 이게 원래 숫자 조절하라고 숫자 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900밖에 안 됩니다. 자, 900으로 하면은 이제 볼드체로 나오는데 다른 숫자는 안 된다라는 거. 몇 가지 되는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 좀 약간 좀 의미가 좀 퇴색된 자, 수치는 그래서 CSS로 굵게 만드는 표기는요. 이렇게 숫자 대신에 그냥 볼드를 써요. 자, 굵은 거 아니면 뭐 얇은 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 굵게 한다? 예, 더 굵게 하는 거는 뭔가 좀 개발이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미지 처리를 하든지. CSS로는 예, 안 돼요. 자, CSS가 만능이 아니에요. HTML보다는 훨씬 좋은 기능이지만. 자, 근데 혼합이라고 나오는데, 예, 혼합이라고 3번, 예, 우리 지금 폰트 웨이트 지금 봤고요. 자, 잠시만요. 자, 하나만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구나. 자, 밑에 혼합이라고 돼 있는데, 예, 별거는 없고요. 자, 우리 폰트 태그 관련해서, 예, 맞아. 여기다, 예, 더 써보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를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HTML은 좋은 것이, 자, 밑으로 그냥 내려도, 예, 같이 연결해서, 예,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지금 폰트 사이즈, 폰트에 대한 크기죠. 그리고 폰트에 대한 굵기. 자, 그리고 색깔 표현도 있어야 되겠죠. 자, 색깔은 컬러예요. 자, 이게, 자, 컬러예요. 이거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든 폰트 관련해서는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폰트라는 글자가 다 붙는데, 컬러는 안 붙어요. 이제 폰트 컬러는 없어요. 폰트 다시 컬러라는 CSS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 그냥 컬러예요. 그냥 컬러. 컬러가 폰트 컬러입니다. 자, 레드. 자, 레드 썼어요. 자, 하시게 되면은 이제 레드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색상 코드를 이용해서도 RGB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색상 코드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예, 관련된 색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릭. 자, 이탈릭체. 자, 이탈릭체로도 쓸 수 있다. 이탈릭체를 추가할게요. 이탈릭은 이탈릭이에요. 아니구나. 폰트 스타일이구나. 폰트 스타일. 자, 폰트 다시 스타일. 폰트 스타일 콜럼 이탈릭. 자, 이탈릭. 자, 스타일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탈릭 아니면은 안 쓰는 거죠. 예, 기울기를 더 기울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실행해보죠. 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은 이탈릭이라고 하게 되면 살짝 기울기 나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사이트 개발하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이 각도보다 좀 더 기울림이 더 90, 한 몇 도예요? 이제 몇 도 각도로 더 이렇게 수그리게 하고 싶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 디자인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좀 더 기울어야지 되는 자, CSS는 못해요. 그런 거 못합니다. 자, 그런 거는 그래서 디자이너가 필요하죠.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림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폰트 관련한 CSS 속성들이죠. CSS 속성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맞아 볼게요. 또 뭐가 있지? 아, 딱 하나 남았네.
자, 여기 5번에, 예제 5번에 해당이 되는데, 서체. 자, 서체. 자, 써볼게요. 자, 폰트 다시 패밀리. 폰트 패밀리가 서체예요. 자, 맑은 고딕 한번 해볼까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티가 나려나? 맑은 고딕. 저장하시고. 자, 기울임 때문에 약간 좀 지금 맑은 고딕은 티가 안 나죠? 위에랑 얘 너무 똑같아요. 위에도 고딕인가? 예. 자, 궁서로 하는 게 예,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 궁서로 해보겠습니다. 궁서체. 궁서체는 확실하게 티가 나죠. 자, 예, 궁서체로 변형이 됐어요. 자, 어쨌든 예, 서체에 대한 종류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범주는 아니지만 궁서체나 도둠체나 뭐 이런 그냥 한글 표현으로 되어 있는 서체들 있죠. 그냥 예,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적용을 해봤고요. 지금 폰트 태그 관련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 모두 다 HTML로도 가능해요. 서체, 그쵸? 서체. 자, 이걸 만약에 HTML로 한다? 라면은 어떻게,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과목 100이 모든 자, 폰트 CSS를 적용한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인데, 자, 이거를 만약에 그 뭐죠? HTML, CSS를 쓰지 않았다. 그냥 폰트 태그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폰트, 과목 자, 우선 크기. 자, 크기는 여기도 있죠. 사이즈. 하지만 사이즈가 한계가 있네요. 자, 왜냐하면은 30 정도는 같이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아까 우리 해봤었죠? 예. 자,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자,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트. 굵게 나오는 거는 B. 자, 그리고 이탈릭체로 나오는 거는 I. 자, 그리고 서체. 서체는 폰트 페이스죠. 페이스, 궁서. 자, 그리고 하나 남았죠? 컬러. 자, 컬러는 컬러. 컬러도 뭐 똑같이. 됐네요. 예. 자, HTML로 했으면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CSS고. 자, 그래요. 자, 글자 크기를 제외하고는 예, 대략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로 하면 똑같으려나? 자, 그래요. 글자 크기는 자, 우리 여기 어디에요? 자, CSS가 좀 더 디테일하죠. 아까 우리 테스트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폰트 크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거는 예, 똑같죠. 자, 이렇게 HTML로 하나 또는 CSS로 하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거는 똑같아요. 오히려 CSS로 하는 게 더 복잡할 수는 있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 그래요. 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일단 CSS를 쓰는 거고 HTML에서 못하는 것들도 있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밑에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